서울 성수동 29억 소개받은 건물은 현재, 경기도 35억 소개받은 건물은, 경기도 22억 건물은.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건물주 월건주입니다. 오늘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꼬마 빌딩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고 있고 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뉴스에서 들으셨다시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소위 3고 현상의 경제 여파로 최근 아파트는 물론 상가, 꼬마 빌딩 등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서 실제 세 번째 꼬마 빌딩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부동산 전문가나 전문 부동산 중개인도 아니고 강남과 같은 지역에 수백억 빌딩 투자가도 결코 아니네요. 다만 7년 전 꼬마 빌딩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친형과 월급을 모아서 5년 전 경기도 20억대 꼬마 빌딩 한 채, 코로나가 한창인 약 2년 전 20억대 꼬마 빌딩을 추가 한 채 매입하고 현재 세 번째 꼬마 빌딩 매입에 도전하고 있는 소위 월급쟁이 건물주인데요. 따라서 아마도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와 같이 현실적으로 건물주를 꿈꾸는 분들이 현재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서 건물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채가 운이 좋아 나름 성공한 투자였기에 작년부터 세 번째 꼬마 빌딩 투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대출이 저금리 기조였고 아파트 규제로 꼬마 빌딩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소위 꼬마 빌딩 가격이 급등하였는데요. 따라서 제가 세 번째 투자 매물을 검토하면서 이미 빌딩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려 월세 수익은 물론 시세 차익도 그리 크게 기대할 수 없었기에 매입을 조금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네요. 또한 제 나름대로 건물 가치를 계산해봐도 너무 건물 가치 대비 건물 가격이 높게 나와 소위 눈탱이 맞을 만한 매물도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년 초 분위기부터 대출 금리 인상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최근 꼬마 빌딩 가격이 진정되고 가격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소개받았던 물건 중에 최근 서울 성수동에 29억에 소개받은 건물은 불과 3달 만에 26억으로 매매가가 낮아진 상태고요. 경기도에 35억에서 37억까지 브리핑 받았던 매물 또한 몇 달 전 31억에 매각이 되었네요. 또한 경기도에 23억에 소개받은 물건도 20억에 매각이 된 상태인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당연히 제가 매입한 두 채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30억 중반 이상까지 매각 제의를 받았지만 이와 또한 가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두 채 모두 장기간 보유할 계획이고 18년도 매입한 첫 번째 꼬마 빌딩은 당시 꼬마 빌딩 투자 붐이 아니던 시절이었고 전층이 병원으로 임차된 상황이라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었고요. 20년도에 매입한 두 번째 꼬마 빌딩 또한 20년도 초반 코로나 등장으로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소위 착한 건물주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던 시기에 과감하게 매입을 하였기에 신축 건물에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 가능하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공개하였지만 월세 수익률이 조금 높고 우량 세입자로 지속적인 월세 상승 여지가 있어 이러한 고금리 영향에는 조금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꼬마 빌딩 가격이 이러한 금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건물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모 지역에 15억에 나온 매물을 소개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월세는 대부분 400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대출 전 수익률은 약 3.2% 정도로 소개를 받으실 것 같네요. 그러면 건물을 사는데 약 70% 정도 대출을 받아 10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고 세입자 보증금은 취득세 중개수수료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내가 투자해야 될 현금은 약 5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 계산을 해볼까요?
작년과 같은 대출금리가 약 3%대와 최근과 같이 대출금리가 올라 약 6%대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작년과 같이 저금리 기조였던 3%의 은행이자를 가정한다면 건물 1년 월세가 약 4,800, 매월 400만 원이므로 10억에 대한 이자는 약 3%면 약 3천만 원, 매월 250만 원이겠네요. 따라서 연수익은 매월 150만 원으로서 세전 약 연 1,800만 원의 수익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대출금리가 6%일 때를 가정해 볼까요? 매월 월세는 400만 원, 연 4,8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10억에 대한 이자가 6%면 연 6천만 원으로서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되네요. 따라서 연수익은 세전 연 마이너스 1,200만 원으로 매월 100만 원이 마이너스인데요. 따라서 15억 건물을 사서 건물주가 되자마자 다음 달부터 내 돈을 매월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꼴이 되는데요. 본 건물이 리모델링 신축과 같이 밸류업 가능성이 있거나 주의 호재로 단기간의 시세 차익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장기간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가진다고 볼 때 사자마자 매월 100만 원씩 내 돈을 납부하는 것은 매입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본 건물 가격은 12억에서 13억 정도 낮아져야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기에 건물 가격은 이러한 금리 영향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와 같이 높아진 금리는 분명 건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최근 건물 매도 사례와 계산을 해보았듯이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치솟았던 건물의 가격이 거품이 빠지고 이에 제가 투자한 건물 두 채 또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러한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분명 일정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꼬마 빌딩 예비 건물주는 꿈꾸는 분들에게는 분명 건물 가격을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투자의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결코 단기간 시세 차익보다는 장시간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안정자산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 꼬마 빌딩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알아보시고 좋은 투자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 또한 세 번째 건물 매입 투자자 관점으로 이러한 혼돈의 시장 속에서 기회라는 관점에서 최근 낮은 가격에 나온 몇몇 매물을 위주로 세 번째 투자 타이밍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럼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